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 1일 새벽 5시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4월 2일, 3일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를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한 여론조사는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수치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YTN은 교통방송과 함께 서울 그리고 부산일보와 함께 부산 민심을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32%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 55.8%가 오세훈 후보를 꼽아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2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물으니까 더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62%, 박영선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28%. 이건 완전히 더블 스코어입니다. 40대에서도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후보를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가운데 8명, 그러니까 약 80%는 후보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에 투표율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권 지지자들 중에는 조직표가 많아요. 조직 동원력이 어느 정도로 효과를 미칠 것이냐가 남은 과제입니다. 한편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지난 28일에서 29일 사이 부산 시민 1,004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57.9%, 그리고 민주당 김명춘 후보가 31.5%, 그 차이는 26.4%포인트로 역시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다 이렇습니다. 또 하나 조사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동아일보 조사입니다. 동아일보 조사에서도 박영선 30.3, 오세훈 52.3으로 22%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씨가 앞서고 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잘한다 36, 못한다 57 이렇게 나왔고,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를 선호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2%,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9.3%, 국민의당 안철수 4.7%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낙연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던 작년에 당헌을 무리하게 바꿔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죽을 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바로 그 당헌 개정을 주도했던 당시 당대표가 치명상을 입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인과응보라는 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조사도 보면은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2등이 따라 붙어가지고 격차가 좁혀지는데 이번에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분노 투표 양상입니다. 지금 분노 투표. 쉽게 말하면 촛불 혁명 세력을 투표 혁명 세력, 국민혁명이죠. 국민혁명 세력이 진압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정권의 지지도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을 나타내는 몇 가지 한 7개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총붕괴라고 그럴까요? 지지 기반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지지율은 30%대 초반, 그리고 문재인 부정, 비판 60%, 6대3의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대3.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6대3 거의 더블 스코어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을 찍겠느냐 야당을 찍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도 60대 35 정도로 정권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야당을 찍어야 한다는 게 60, 그리고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당 찍어야 한다는 게 35,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마지막 보루인, 이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4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남았다면 전라도만 딱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전라도를 뺀 전 지역 그리고 전 연령층이 지금 야당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중도의 보수화가 눈에 띄입니다. 중도에서 압도적으로 반문재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가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도라는 사람이 약 35%,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25%, 합치면 60%입니다. 이게 반문재인 정서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중도와 보수가 한 덩어리로 된 데는 중도에서 지지가 많은 안철수, 윤석열의 영향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감 조사에서 계속 지금 윤석열이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고 이재명과의 차이도 꽤 큽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이 범야권, 범여권을 나누면 이제는 범야권을 합친 것,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합친 비중이 범여권, 주로 이재명, 이낙연 합친 비중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충 7가지 지표에서 전면적인 문재인 지지 기반의 총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쓰나미, 분노 투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1985년 2.11 총선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투표율이 86% 됐습니다. 이번도 아마 보궐선거치고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선거가 지난 이후에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대선은 내년 3월 9일입니다. 그러면 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판이 어떻게 요동칠 것이냐. 우선 범야권에서는 단일 후보를 내자, 대동단결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단일화 드라마를 연출한 사람이, 기획한 사람이 이번에는 안철수였습니다. 단일화 드라마. 그러면 서울시장 단일화 드라마의 모델을 대선 단일화에 그냥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출마하고 싶은 사람 다 모아서 그냥 토너먼트식으로 계속 경선을 이어가서 최종 승부를 낸다. 미스트롯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 국민의힘이 그 플랫폼 역할을 하려면은 지금 김종인 체제로는 안 되겠죠.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최근 선거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통해서 한 5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 범야권의 희망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도 범야권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5번째 누굴 꼽을지 요새 충청도 출신 정진석 의원이 자기 국민의힘 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합니다. 그럼 정진석까지 이렇게 넣으면 이 5명은 얼굴이 참 좋아요. 그리고 경력이 아주 탄탄하고 아주 매너가 좋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가 등장하면서 이 보수의 이미지가 꼰대 이미지에서 합리, 스마트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